인터 마이애미는 28일 오전 9시 30분 한국 시간 미국 마이애미에 위치한 플로리다에 위치한 DRB PNK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시즌 US 오픈컵에서 휴스턴 다이너모에 1대2로 패했다. 인터 마이애미는 4-3-3 포메이션으로 출격했다. 테일러, 캄파나, 파리아스, 고메즈, 부스케츠, 크레마시치, 앨런, 밀러, 크리브소프, 예들린, 캘린더가 선발 출전했다. 메시의 이름은 없었다. 메시는 지난 21일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동부 컨퍼런스 리그 30라운드에서 토론토와의 맞대결에서 전반 막판 부상을 입고 교체 아웃됐다. 메시는 올랜도 시티와의 맞대결에서도 결장했다. 경기 전 마르티노 감독은 불이는 메시 컨디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평소라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지만 결승전인 만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았다. 결국 메시는 교체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날 경기는 극명하게 전반과 후반이 나뉘었다. 이날 인터 마이애미는 전반에 단 1개의 슈팅을 기록했고 휴스턴은 무려 18개의 슈팅을 날렸다. 계속해서 두드린 휴스턴이 결실을 맺었다. 전반 24분 주니오르가 내준 패스를 풀백 도시가 빠르게 달려가 잡아낸 뒤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휴스턴은 한 골에 만족하지 않았다. 전반 33분 페널티킥 PK를 얻어냈다. 키커로 바시가 나서 가볍게 마무리했다. 결국 전반은 휴스턴이 2대0으로 앞선 채 마무리됐다. 후반은 전혀 다른 경기 양상이 펼쳐졌다. 인터 마이애미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고메즈, 테일러를 빼고 아로요, 마르티네스를 투입했다. 인터 마이애미는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다. 전반에 단 1개의 슈팅을 기록했던 인터 마이애미는 후반에만 11개의 슈팅을 날렸다. 반면 휴스턴은 후반에 단 1개의 슈팅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다. 인터 마이애미는 후반 추가 시간 파리아스의 패스를 받은 마르티네스가 만회골을 넣었지만 경기의 결과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결국 경기는 휴스턴이 2대1로 승리하게 됐다. 두 번의 기적은 없었다. 인터 마이애미는 지난 7월 메시를 영입하며 마법과도 같은 일을 해냈다.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가 합류하기 전 5승 3무 14패, 승점 18점로 리그 최하위에 위치해 있었다. 이러한 팀에 메시가 입단했다. 11명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메시 한 명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은 적었다. 하지만 메시는 팀 전체를 변화시켰다. 우승까지 일궈냈다.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의 활약에 힘입어 2023 리그스컵 우승을 이뤄냈다. 창단 첫 우승이다. 당시 메시는 리그스컵 7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팀의 우승을 안겼다. 메시는 리그스컵 조별리그 2경기와 32강, 16강, 8강, 4강 그리고 결승전까지 7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터뜨린 역사상 첫 번째 선수가 됐다. 메시는 7경기에서 10골 1도움을 터뜨리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메시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추락했다.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가 빠진 경기에선 1승 1무 2패의 참혹한 성적을 거뒀다. 여기에 US 오픈컵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하며 아쉬움을 삼키게 됐다.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보훔 간의 경기에서 한국과 일본 출신의 선수인 김민재와 아사노 다쿠마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 대표팀의 아사노 다쿠마는 BFL 보훔에서 좋은 시즌을 보내며 2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그와 팀원들은 여러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이 경기에서 김민재의 활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김민재가 아사노 다쿠마를 탁월하게 방어하며 그의 우월함을 여러 상황에서 보여준 것에 대해 크게 반응했습니다. 김민재는 국제 선수인 아사노에 맞서는 동안 그의 방어 능력과 인내심을 칭찬받았습니다. 특히 한국 언론은 김민재와 아사노 사이의 한 대결 상황에 주목하였는데 김민재가 그 상황에서 체력적 우위와 의지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역시나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무실점 대승에 굉장한 기여를 해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 국가대표 공격수이자 독일을 상대로도 골을 넣은 아사노 다쿠마 선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좌절시키는 임팩트 있는 장면을 남겼고, 이에 일본 매체와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자신들의 국가대표 공격수를 무력화시킨 김민재 선수에게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바이른 뮌헨이 상대한 VfL 보험은 지난 시즌 군대 3가에서 10승 5무 19패로 리그 14위를 기록, 간신히 강등을 모면했던 굉장한 약체팀으로서 바이른 뮌헨은 지난 시즌 보험을 상대로 홈에서 3대0, 원정에서는 7대0 압도적인 스코어로 개박살을 내버렸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바이른 뮌헨의 홈 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거의 절대적으로 바이른 뮌헨에게 우세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FC 바이른 뮌헨은 지난 시즌에도 나왔던 7대0의 스코어가 다시 재현되면서 VfL 보험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고, 해리케인 선수가 히트트릭, 마티스토 루트, 마티스텔, 루로이 사네, 에릭 막심 슈퍼모팅 등 다양한 선수들이 다양한 루트와 다양한 패턴으로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여기 무실점까지 고든 바이든 뮌헨에게는 그야말로 완전 무결한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 또한 돋보였는데, 보험은 선발 라인업부터 대놓고 역습 카드들을 가지고 나와 뒷공간을 파내기 위한 역습을 시도했지만 역시 빠른 판단력과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김민재 선수는 보험의 볼이 흘러나올 때마다 뒷공간을 커버해 볼을 탈취해냈고, 바이온의 박스 안에서의 결정적인 커팅과 블로킹까지 해내면서 그야말로 결점이 없는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전체 볼 경합에서 거의 승리하고 두 자릿수 수비 스탯이 나올 정도로 역시 미친 스탯들을 기억했고, 평점 7점대 후반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득점을 터뜨린 더리우트 선수와 거의 동급의 평가를 받는 완벽한 경기력으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특히 일본의 아사노 다쿠마 선수는 자신의 장기인 스피드를 통한 침투로 김민재 선수를 뚫으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차련되었고, 아사노 선수는 김민재 선수를 단 한순간도 뚫지 못해 결국 좌절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사노 다쿠마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8번의 경합 중 단 한 번만 승리를 거두는 최악의 1대1 능력을 보였고, 평점 5점대에 굉장히 부진한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일본 매체에서는 아사노 다쿠마 선수가 김민재 선수에게 패배했다는 평가를 하면서 아사노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을 비판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하스퍼에서 올 시즌 입단한 잉글랜드 대표팀 공격수 해리케인은 페널티킥을 포함해 3골을 얻고 이로써 리그 5경기에서 7골을 기록했다. 보험의 일본 국가대표 공격수 아사노 다쿠마는 2톱으로 선발 출전했지만 한국 대표 김민재와 네덜란드 대표 마티스 더리우트의 강력한 센터백 콤비 앞에서 특유의 폭발력을 발휘하지 못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결국 챔피언 바이르 뮌헨이 7대0으로 압도했다. 덧붙여 바이엘 레버쿠전전에서 벤치에 들어간 2군팀 소속인 일본 선수 후쿠이 라이치는 이번 경기에서 영단 제외되었다. 라면서 일본 매체에서 아사노 선수가 김민재 선수를 뚫지 못했다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일본 축구 팬들의 반응 또한 비슷했습니다. 도미아스타 케이로와 김민재를 비교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 쪽이 우위일 수는 없다. 솔직히 둘 다 스피드에 더해 피지컬이 뛰어난 훌륭한 선수들이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사하 경기는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지난번 독일의 사내를 막아낸 모습을 보고도 도미아스가 못한다고 할 수 있나? 7대0 대승, 대막전 이후의 클린시트, 케인 해트트릭, 슈퍼온팅 사내, 더리우트, 마티스텔까지 각각 1득점. 김민재도 좋더라. 개인적으로는 우파메카노보다는 더리우트다. 나이스 게임이었다. 김민재의 수비에 절망해버린 아사노 다쿠마. 바이린 뮌헨이 대량 득점 7득점으로 아사노 다쿠마가 소속된 보험에게 쾌승을 거뒀다. 강호를 상대로 실점을 허용해 패배한 것은 당연히 억울하지만 아사노 다쿠마 선수의 장점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분하다. 그는 계속 달려서 후반에 꽤나 지쳐 보였다. 하지만 엉망진창 이후에 각성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음 경기를 기대하고 있다.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김희재 선수의 활약과 아사노 다쿠마 선수의 부진에 대해 김희재 선수의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사실 아사노 다쿠마 선수는 앞서 언급했듯이 독일 대표팀과의 지난 두 번의 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터뜨린 공격수로서 올 시즌에도 벌써 군대 3가에서 2골을 터뜨렸을 만큼 폼이 좋고 매서운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충분히 까다로울 수 있는 상대였지만 이런 아사노 선수를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게 완벽하게 틀어막은 김민재 선수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수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김민재 선수의 활약으로 바이든 미네는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와서 리그 선두로 돌아섰고 덕분에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